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토익 LC 윤이나입니다.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모든 학생분들 좋은 점수 기다려보면서 3월 13일 토익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총평 영상 이외에도 토익 관련된 정보, 특히 LC 같은 경우는 그 동네마다 그 스피커 맛집들이 있거든요.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보시면은 고사장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적중 예상 특강 이런 토익 무료 학습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활용하셔서 토익 공부하시는 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펄 1, 2는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가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파 3에서 조금 하고 특히 왜냐면은 2가 여러분이 항상 어렵다라고 알고 계셨을 파트가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이 확 풀린 상태에서 3가 막 어렵게 나오니까 여기서 3에서 좀 많이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중에서는 막 상에 가까운 난이도보다는 중에 가까운 중상처럼 보이는 시험이었고 펄 1, 2가 3, 4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보여요. 오늘 제가 펄 1을 왜 이렇게 드렸냐면 토익 공부를 꾸준히 하고 가셨던 우리 학생분들은 어휘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도 사람이 크게 나와 있는 남자 사람이 한 명 크게 나와 있는 사진에서 남자 사람 정답이 아니라 그 작게 나와 있는 사물 쪽에서 답을 줬다 보니까 아까도 그 자유 게시판에서 그 사진 정답 도대체 뭐냐, 그 남자 사람의 정답이 맞냐 하는데 사람의 정답이 아니라 사물 쪽에서 답이 나왔던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꼭 사람이 나와도 사람이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게 1이에요. 그 다음에 3는 오늘 일상생활의 대화 빈도가 극히 적었어요. 13개 대화 중에서 일상생활 대화는 2지문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회사생활이었는데 3에서 회사생활 지문이 더 많다라는 거는 난이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의 비중도 평소에는 적게 나오면 20%대, 30%대로 나와도 패러프레이징이 그래도 꽤 많은 정도인데 오늘 패러프레이징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파3도 스키밍, 항상 그 문제 3개 미리 읽어주는 연습, 보기 4개 잘 구별해 놓는 연습, 시간 내에 그 30초라는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걸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셔야지 이렇게 3, 4가 어렵게 나오는 달에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펄 1은요. 오늘 사람은 5장 그리고 사물은 1장. 근데 이 패턴은 시험이 지금 계속 변하지 않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자, 오늘은 사람의 동작이 2장의 정답이 있었고 사람 사진에서 사람의 상태, 앉아있는 상태 그리고 착용하고 있는 웨어링 상태가 2장이 있었고 사물의 상태 정답이 2장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항상 헷갈려하는 being하고 being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중간에 being이 있으면 뼈대가 have been left라고 되고요. 해석은 되어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사는 놓다 두다라는 leave의 PP형이에요. 불규칙이니까 지금 이렇게 변한다는 거 같이 외워주시고 자, 놓다 leave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leave가 되어 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사진입니다. 아이템이 선반에 놓여 있는 사진. 자, 근데 이런 뼈대라면 are being left, leave가 되고 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아이템을 leaving 하고 있는 사진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꼭 필요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 자, 뼈대에 따라서 쓰고 있는 단어가 같아도 사람이 필요 없고 사람이 꼭 필요한 이렇게 다른 사진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이런 사진 한 장 보시고요.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둘 중에 뭘 골라야 된다. 사람이 없는 사진에선 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being이 나오면 안 된다. 자, 이 사진이면 우리 아까 위에 있었던 문장 have been left라고 표현을 해야 그게 맞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being하고 being을 귀로 듣고 구별하는 걸
꽤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펄 1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문법이 바로 완료수동이랑 진행수동인데 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이제 복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면 반별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쌤, 저 그 빈하고 빙하고 그 구별이 잘 안 돼요. 기로 구별하려니까 이제 빈하고 빙하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 스크립트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빈하고 빙하고 귀로 이거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단어만 저도 귀로 들으려고 하면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엮어듣기. 앞에 있는 단어랑 이렇게 엮어듣기예요. 빈 앞에는 뭐가 있거든요. have 아니면 단수일 땐 has가 있을 거예요. 다행인 거는 이 H 소리가 우리 귀를 많이 비껴가지 않기 때문에 빈을 듣는 것보단 뭐 듣는 게 쉽다? 이 H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빙 앞에는 H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H가 들리면 그거는 이게 빈인가 빙인가 할 필요 없어요. H가 들리면 빈인 거고 되어 있다니까 사물을 뜻하는 사진이겠다. 자, 그럼 빙 앞에는 비동사니까 원에는 비동사가 두 개밖에 못 나와요. is 혹은 are. 묶어 들을게요. is being 혹은 are being 이렇게요. 자, 묶어 듣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빈하고 빙만 듣지 말고 엮어서 듣자. 그래야지 훨씬 더 듣기가 쉬우니까. 자, 두 번째는 강세예요. 문장의 강세. 되어 있는 건 이 동사가 완료됨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소리가 여기에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들릴 거예요. have been left. 이렇게요. have been left. 근데 진행은 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being에서 강조가 소리가 들려요. 얘는 소리 are being left. 이렇게요. are being left. 지금 우리가 음원을 같이 들을 순 없지만 여러분이 다음에 파트 1 문장 이제 내일부터 들으실 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서 have been left 하고 들리면 이거는 되어 있다구나. 사물이구나. 자, 이렇게 are being 그러니까 being보다 길게 들리는 건 being인 거죠. are being left 하고 들리면 되고 있다. 사람이 필요한 사진이구나.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part 1 빈출 어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where 동사 시험 3번 연속 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상태 동사 part 1에서 너무너무 정답으로 잘 주죠. 저는 요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where 동사는 옷만 되는 거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닿아 있는 거는 다 괜찮다.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도 wearing, 백팩을 메고 있어도 wearing,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전부 다. 여기 스카프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전부 다 wear 상태 쓸 수 있다. 자, 상태 동사라는 거는 움직임이 있는 동작이 아니고요. 이미 착용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자, 추가로 볼게요. 오답으로 더 잘 나오는데 가끔은 100% 오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은 이런 동작이 나오기도 해요. 손이 닿아 있고 쓰고 있고 벗고 있는 모습. 프로는 입고 있다, 쓰고 있다라는 wear과 대조되는 동작 동사. 자, 요거 반대말 신경 써서 외울게요. pull off가 아니라 take off 하셔야 돼요. 프론의 반대말은 take off. 자, take off랑 동의어는 제거하다, remove인데 물건을 치우다도 있지만 내 몸에 있는 무언가를 제거하다라는 거는 벗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외모 관련해서 추가로 외울 단어 쫙 정리하면 묶고 있는 게 tying 하시면 돼요. tying shoes. 자, 그리고 이 try-on은 사진에서 보통 진열대가 같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선글라스 가게라면 한쪽 벽면에 선글라스가 쫙 진열되어 있고 손님이 거울 앞에서 그걸 써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네, 그래서 try-on이라는 거는 한번 입어보는 거. 이거는 동작 상태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외모랑 관련해서 외워야 되는 단어 정리해 볼게요. 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상태, 영어로 뭐라고 한다? wearing. 혹시 이렇게 막 단추를 잠그면서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라면 putting on. 반대말 두 개, 벗고 있다, take off랑 remove. 그리고 묶고 있다라면 tying. 그리고 한번 입어보는 건 try on. 자, 정리되셨죠? 원에서 꼭 필요한
외모 관련된 동사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치수 재다라는 동사 measure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board. 사람이 이 판자에 치수를 재고 있다면 measuring a board. 자, 이거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이 board가 measure 되고 있다 라고 할 거면 비빙비 쓰는 거죠. A board is being measured. 할 수 있겠죠? 네, board가 measure 되고 있다 이렇게 쓸 거면. 자, 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은 next to를 쓰면 되겠지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는 쉽게는 facing each other. 마주보고 있다. 우리 얼굴이 마주하고 있다. 또 sitting도 좋은데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seated. 앉아 있어요. across from. 맞은편에 그리고 one another. each other랑 같아요. 서로서로의 across from. 맞은편으로 앉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 자, 또 그럼 도자기예요. 이거 제가 저희 강아지한테 만들어준 그 진짜 도자기거든요. 도자기 강아지 밥그릇. 강아지 그 발바닥으로 그 도장도 찍었어요. 그 도자기를 영어로는 potter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꽃병은 vase.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외워오던 단어인데 뭐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영국 발음. 영국 발음은 A 사운드가 아 발음으로 들리죠. vase가 아니라 vase. 이거 꼭 기억하세요. vase. 영국 발음은 vase 해야 돼요. 자, 그리고 counter.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맞죠? 계산대. 근데 카운터가 계산대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운터는 우리 사람의 허리춤까지 오는 그냥 길다란 책상을 전부 다 카운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진에 카운터 없다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건물 들어가면 보이는 이런 뭐 리셉션 데스크나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쓸 수도 있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이런 조리대 같은 거를 카운터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절대 틀리지 않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마 뭐 그릇 같은 거 넣어놓는 뭐 이런 장이 열려 있는데 이걸 표현할 때 오픈되어 있다. 그 오픈 앞에다가 뭘 쓰기도 하냐면 left를 쓰기도 합니다. 이 left가 아까 그 물건을 놓다라는 동사였는데 이렇게 쓰면 이러한 상태로 놓다. 크게 뜻은 없어요. left open하면 open 되어 있다. 즉 열려 있다라는 표현인데 만약에 이 사진에서 냉장고 문이 left open이라고 하면 이거는 냉장고는 아니잖아요. 자, 이런 사진이 나왔다면 냉장고 문이 left open, 열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우산이 펼쳐져 있음은 open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청소, 마지막으로 청소 관련된 이야기. 그럼 이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거는 봉이 달린 걸레예요. 얘를 명사로는 대걸레, mop이라고 합니다. 이거 읽을 때 O는요, R로 읽어요. mop. 자,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빗자루는 broom이라고 해요. 자, 가끔 토익에 push broom이라고 나오는데 큰 의미 없어요. 뜻은 똑같아요. 그리고 쓰레받기, dustpan. dust가 먼지거든요. 그래서 먼지 잡는 펜이다. dustpan. 자, 그리고 이거 동사로는 얘는 똑같아요. 동사 명사가 둘 다 되거든요. 바닥을 대걸레질 하고 있다. 그러면 mopping the floor 하시면 되고요. broom은 쓸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씁니다. sweep. 물론 broom을 사용하고 있다 해서 using a broom이라고 써도 되는데 sweeping 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그럼 얘 같이 외울게요. pp가 ed로 바뀌는 게 아니라서 바닥이 sweep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e floor is being swept. 많이 바뀌는 불규칙 동사는 이렇게 외워줘라. 자, 우리 청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단어 2개 더 할게요. 자, 천을 가지고 닦고 있는 장면이라면 wip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차에 달려있는 와이퍼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그 청소하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제일 먼저 워시 많이 얘기해 주는데 얘는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는 사진 그리고 세차를 하고 있는 사진에선 wash the car, 뭐 wash the dishes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Part 1 빈추러이 많이 외웠고요. 다음에 3로 가볼게요. 우리 Part 3는 오늘 일상생활이 좀 극히 적어서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했고 문제 유형은 주제, 직업, 장소 주로 1번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28%, 정보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가장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 문제 3번, 제안, 제공, 요청, 넥스트와 관련된 문제가 또 26% 이렇게 비중이 있었어요. 자, 시각자료 이야기 해볼 건데
우리 시각 자료가 요즘에 아주 좀 다양한 척을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다양하진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시각 자료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기를 제일 먼저 본다. 우리 A부터 D까지. 이 보기를 먼저 확인할 때 자세히 볼까요? 이 보기를 보실 때는 이 보기를 자세히 읽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2번.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각 자료로 올라가실 겁니다. Look at the graphic 문제로 올라가서 매칭되는 정보라는 거는 바로 반대되는 정보를 얘기해요. 내 보기에 써져 있지 않은 반대되는 정보를 미리 파악한다. 자, 그걸 자세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가 좀 더 와닿게 읽어진다. 자, 우리 적용해 볼게요. 처음에 뭐 하기로 했다? 보기를 먼저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자, 내 보기에는 뭐 카페랑 레스토랑트가 있어요. 그러면 카페랑 레스토랑트랑 비스트로랑 디저트 가게랑 네 가지를 찾아놓고 매칭되는 정보를 자세히 읽기로 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뭐가 들릴 거니까 보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매칭되는 정보가 들릴 거거든요. 자, 매칭되는 정보는 바인 스트리트 읽어놓고 오렌지랑 LA랑 여기는 First랑 Second Avenue라는 게 이 5가지 정보를 우리가 읽어놨어야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뭔가를 들려주겠죠. 만약에 성우가 바인 스트리트의 두 번째 에비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골라야겠다? 바인 스트리트의 두 번째 에비뉴입니다. 라고 겹치는 이 레스토랑트를 골라야겠다. 만약에 성우가 오렌지예요. first입니다. 라고 하면 오렌지의 first 요게 정답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때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쵸? 이거 사실 만만해요. 오히려 좋아요. 시각자료. 근데 처음에 여러분이 이 시각자료 보면은 괜히 겁난단 말이죠.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하지만 사실 다른 문제보다 오히려 우리한테 점수 주는 문제일 수 있다. 괜히 겁내지 마시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똑같아요. 보기 보고 왼쪽이네?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확인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딜레이 됐다. 이건 이제 보딩, 탑승 중이다. 이거는 아예 캔슬이 된 비행기네. 이거는 탑승 준비 중이다. 자, 어떤 문제냐면 어떤 플레인을 남자가 reserve, 예약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네요. 남자 대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기요. 제가 예약한 비행기 지금 상태가 어떻죠? 했더니 상대방 여자가 손님이 예약하신 비행기 플라잉 넘버를 보니까요. 지연이 됐는데 1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괜찮아요. 취소된 것보단 나으니까. 라고 하면 이 남자가 예약한 비행기는 지연이 된 비행기 A번을 골라야겠죠. 근데 지금 지연도 들렸고 마지막에 취소가 한 번 더 들린다면 지금 막 들려준 거는 괜히 한번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는 함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듣고 막 맞추는 문제를 그냥 듣고 막 맞추는 문제는 몇 %? 오늘 같으면 60% 정도는 그냥 듣고 맞추지만 40% 정도는 해석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 듣기 실력이 필요한 문제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다음 시험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높은 점을 표현하는 방법, 이제 요새 잘 나오는 게 이 두 번째 점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낮은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럴 때는 the highest 혹은 the most 뒤에 원급 붙여야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앞에다가 second이나 next 추가하시면 돼요. the second highest 이렇게요. 그리고 가장 낮은 점은 lowest 혹은 the least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처음으로 5만이 넘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처음으로 5만이 넘은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 표를 봤더니 5만이 처음으로 넘은 때는 이때구나 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하는 표현 for the first time 이라는 것도 이런 자료에서 필요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의도 파악 이야기할 건데 강아지 생일이 4주 후예요 라는 말을 남자가 왜 했을까요? 라는 말이에요. 보기는 some work has to be revised.
어떤 작업이 수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업무가 있는데 생일 때문에 수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자, 오늘 3월 13일 시험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시험의 난이도는 오늘 날씨와 같이 조금 울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파트 2와 파트 4에 대한 총평을 맡았고요. 더 많은 좋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토익 탭 보이시죠? 제가 별표 표시 다시 한번 해둘게요. 이 토익 탭에서 더 많고 유용한 무료 자료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게요. 저는 파트 2를 상이라고 뒀습니다. 늘 그렇듯이 첫 시작은 원만하게 평이하게 시작을 했어요. WH 의문사 질문들이 다수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정답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이라는 난이도에 포함되어 있는 건 평서문이 평소와 다르게 좀 많이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서문이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돼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파트 4는 제가 중상 정도를 드렸어요. 시각자료 역시 난이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도 무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2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2에 11문제 정도가 WH 의문사로 나왔고요. 그리고 평서문은 4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가 의문문은 평서문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평서문 플러스 aren't you, aren't they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한 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반 의문문 6문제, 선택 의문문 2문제, 제안 요청문 1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자주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기억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얘네들은 WH 의문사에 맞는 답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ho가 어떤 답변을 좋아하는지, where이 어떤 답변을 좋아하는지, when이 어떤 답변을 좋아하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who는 사람 이름을 좀 많이 좋아해요. 각종 이름들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제키야. 우리 직함도 나올 수 있죠. 우리 뭐 과장님이야, 부장님이야, 아니면 누가 이거 발표할 거야? 그거는 보수팀에서 할 거야, 관리팀에서 할 거야. 이렇게 팀 이름도 나올 수가 있고요. where이라고 물었을 때는 2층이야, 뭐 3층이야. 아니면 저기 이웃이야. 이렇게 위치 전치사구가 또 등장할 수 있겠고요. when이라고 하면 시간, 요일, 날짜. 기본적으로 아주 정확한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답변이 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좀 불확실한 시점이다라고 하면 우리 시점부사 once라든지 until, as soon as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유, 이번 시험에서 why라고 들어가는 의문사 하나 있었죠. 거기에 대한 정답 뭐가 들어갔어요? because 이렇게 바로 들어간 애가 정답이 됐죠. 그래서 정답 하나 그냥 귀에 탁 가서 않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which는 뭘 좋아하죠? which는 the one이 들어간 혹은 the one with 혹은 뭐뭐 one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답변이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슬라이드 잠깐 캡처해 두셨다가 의문사별로 좋아하는 패턴들, 이 의문사가 좋아하는 답변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차트랑 일치되는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경우인데 뭐 초반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 Who will be in charge of the new project? 누가 in charge of,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who는 온갖 담당자들을 좋아해요. 누가 담당하니, 누가 관리하니 라는 뜻입니다. 누가 관리해? 라고 물었을 때 who가 누굴 좋아한다? who는 각종 이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I heard Jack is. 그 제키라고 들었어 라고 이름이 들어간 정답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질문을 봤을 때 who라는 의문사가 좋아하는 답변 하나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접응답들이 있죠. 간접응답들은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돌려서 답변을 해주는 패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난 이거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일반 의문문이던 뭐 선택 의문문이던 아니면 WH 의문사 의문문이던지 간에 이렇게 몰라요라는 답은 어떻게 물어보든 되게 만만하게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제가 한번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it hasn't been decided. 결정 안 났는데요. 또 하나,
You mean the one on July 10th? 이렇게 한 번씩 더 되물어주는 거. 그런 일이 있었니? 라고 한 번씩 되묻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actually, 뭔가 리액션을 포함한 답변들도 자주 간접 응답에 포함이 됩니다. Actually, 그거 캔슬 됐는데요. 뭐 delay 됐는데요. postponed, 뭐 이것도 딜레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actually나 같은 감정적인 그런 리액션을 주는 애들은 무언가 곤란한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험에서 이렇게 간접응답 패턴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문제 하나 있었죠. Did you like Julia's lecture at the meeting? 너 줄리아 강연 좋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뭐 좋았어? 안 좋았어? 줄리아의 강연이 괜찮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가 나왔어요? Oh, that lecture was today. 그렇죠? 조금 이제 핀트가 상할 수가 있죠. 줄리아 렉처 괜찮았어? 그게 오늘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되묻기 패턴에서는 조금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성격 유형의 성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묻는 애들 뭐라고 볼 수 있다? 간접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Oh, really?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리액션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우리 간접응답이 들어갔던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hich health center do you usually go to? 어떤 헬스장? health center, 헬스장이란 뜻이죠. 어떤 헬스장 주로 가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어떤 헬스장, which는 뭘 좋아한다? 뭐 one을 좋아하잖아요. The one on the 5th street, 5번 스트리트에 있는 거요. 5번가에 있는 거요. 뭐 이렇게 답하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나왔다 시험에서는 I jog almost every day. 저는 거의 매일 조깅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헬스장 좀 안 가요 라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줬다, 우회적으로 설명해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답변들이 나올 수 있으니 파트 2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다? 아닌 애들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 내가 예를 듣고 바로 정답이야 이거 돌려서 말했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다? 오답 소거, 아닌 애들을 지우는 게 더 빠를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나왔던 의문문 중에서 선택 의문문이 또 있었습니다. 선택 의문문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과 보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들리면 그건 오답이야 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 의문문에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Should we take the bus or go through taxi? 우리 버스 탈까? 아니면 택시 탈까? 선택지 A는 버스고요. 선택지 B는 택시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 의문문은 선택지 A, B 중에 고르라는 문맥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가 될 수 있다? Let's take the taxi. 우리 택시 탑시다. 선택지 A, B에서는 반복적인 어휘가 나와도 어떻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유의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평서문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평서문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I want you to try. 난 너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The vegetarian menu. 나 채식 메뉴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 너가. 이게 뭐 질문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서문 같은 경우는 이게 뭘 묻고자 하는지 한 큐에 바로 해석이 되지 않는 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에 대한 답변 뭐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vegetarian 메뉴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어. Okay, I'll eat that. 그래, 내가 그거 먹을게 라고 바로 뭔가 동의를 해주고 수긍을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평서문 같은 걸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직청직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어 잡고 따라서 빠르기나 억양을 따라서 말해보는 쉐도잉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평서문 같은 경우 내가 직청직해가 아직은 힘들다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또 하나 더,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답 속어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평서문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면 빈출되는 답변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 답변 패턴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뭔가 동의를 해줘요. 아까처럼 Okay, I know, I agree 이런 식으로 뭔가 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wow, amazing, 뭐 I'm happy to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어떤 말에 대한 리액션을 크게 해주는 감정적인 그런 리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되묻는 애들. 뭐 이거는 우리 간접응답에도 포함이 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서문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트 2는 이쯤 해두고요. 우리 다 같이 파트 4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파트 4는 혼잣말이에요. 혼자서 성우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템포를 잡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수록 우리가 주의해줘야 되는 게 뭐다? 우리는 어휘를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험에서 나왔던 어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뭔가 이 아파트와 관련된 어휘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Real estate agent,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 번씩 꼭 등장합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자주 보는 직업이에요. 부동산 직원. Real estate agent 기억하시고 tenant, 파트 2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니까 챙겨두실게요. 자, 그리고 뭐 jubble 이렇게 끝나는 eligible, knowledgeable about 이런 이제 2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eligible은 우리 질문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질문에 있었던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은 흐름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ligible, 뭐뭐 할 수 있는, able,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knowledgeable은 knowledge는 뭐예요? 이 지능, 뭔가 이 지식 같은 거죠. 그래서 knowledgeable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reassur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뭔가 sur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확신을 시켜준다. 다시 한번 재확인, 컨펌을 시켜준다. 뭐 이런 의미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reassure는 좀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토닥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riticize는 여러분 뭔가 비난하고 비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문제에 reassure이라는 단어와 criticize라는 단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reassure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아셨어야 문제를 정답 하나를 잘 고를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 하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ardware store, 이것도 자주 제가 보게 되는 그런 장소인데 hardware, 이거는 철물점입니다. 여러분, 철물점 알아두실게요. 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제 표현 paraphrasing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pots and pans, 이 짝꿍 조합 있죠. 이 짝꿍 조합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pots and pans는 이 냄비랑 후라이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 업계가, 회사가 어떤 종류를 다루는 회사다? kitchen appliance. 이건 뭐예요, 여러분? 주방 용품, 주방 기기를 다루는 회사다라는 걸 여러분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 표현이 자주 됩니다. 자, 그리고 뭔가 discover 했다라는 건 뭔가 find, 찾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ounded 이렇게도 제 표현이 되기도 했었고요. copy, 동사로는 이제 복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사하다, 요거 복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뭐 handout, 뭐 brochure, document, 제 표현된 걸 보면 copy는 이제 복사하다라는 동사뿐만 아니라 사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서류들 있죠? handout, brochure, 책자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 document, 서류나 아니면 duplicate 이런 식으로도 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duplicate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까지 오늘 나왔던 어휘 꽉 한번 잡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등장했던 우리 의도 파악 문제 하나를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의도 파악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다? 문장 하나만을 내가 잘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지문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늘 고객들로부터 공정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았어. 어떤 서류를 받았어. 새로 추가된 기능이 좋았어. 그런 좋은 피드백들이 많았어.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항상 파트 3든 4든 문제점이 자주 등장해요. 정상적인 상황이 없어요. 하지만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런 코멘트들도 좀 있었어.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우리 따옴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최근에 기계를 바꾼 건 맞아. 하지만 요게 이제 바로 전 회의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씩 자세히 검토했잖아. 이 멘트를 왜 꺼냈냐고 물어보고 있었죠. 그렇죠? 모든 사항을 한 개씩 자세하게 검토했잖아. 이 말을 꺼낸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이 말을 꺼낸 진짜 의도는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그 단어 있죠? criticize. criticize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비난을 하기 위해서, 좀 비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전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거는
criticize, 비평을 하기 위해서 이 멘트를 꺼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아야 우리 따옴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유형의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내가 좀 처음 시작하는 토린이라면 이런 문제 유형보다는 어떤 문제 유형을 다루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유형을 잡아주는 게 좋다? 이제 주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화자나 장소처럼 내가 초반에 잘 들어주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해두실게요. 자, 오늘 시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시험 내가 망쳤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상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직 3월 달에 한 번 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파악했으니까 잘 보완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 이번 시험에서 제가 느낀 건 발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발음들이 있었어요. 발음을 좀 웅웅거리면서 해주는 이제 영국, 호주 성우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어떤 거 연습해야 되죠? 쉐도잉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쉐도잉 해야 된다고 정말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쉐도잉은 언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이걸 따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쉐도잉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말을 꺼내봐야 그 말을 다시 인지하고 듣는데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뭐 때문이다? 뭐 문장 구조가 길어서도 있겠지만 발음이 어려워서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발음을 내 식대로, 내 맘대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성우의 국적, 억양, 강세에 맞게 똑같이 따라 말해주시는 거. 몇 번? 100번 할 필요 없어요. 100번 못합니다, 여러분. 딱 5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눈에 띄게 나올 겁니다. 근데 나는 이거 한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하고 귀가 뚫리길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적어도 2주 넘게는 쭉 매일매일 쉐도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는 이쯤 해두고요. 오늘 시험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은 푹 쉬시고 우리 바로 내일부터 열공, 빡공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점수 잡는 Hackers.